법무장관이 나오네요. 개인정보 유출 압수수색에 한동훈 그냥 넘어가면 당연 뭡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면 당연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 내용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요 상관에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출석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뭐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이요.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료가 제출되잖아요. 국회에 제출되는데 상세한 자료들이 넘어가죠. 본인과 개인정보 같은 관련된 정보도 없는데. 근데 이 정보가요,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신상과 관련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을 오늘 벌였는데 국회도 오늘 압수수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또 뭐 보도 형태로 기자에게 흘러갔다. 그래서 오늘 언론사 쪽에서도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그 기자 개인의 핸드폰도 뭐 압수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냥 넘어가면 국민들께도 이런 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하게 다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오늘 국회에서 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우선 김현정 위원장과 정비용 전 최고위원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수사권의 남용을 넘어서 이거는 예.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예. 그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많은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그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 청문도 하는 거고 그거 관련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이 기자가 그 과거에 예. 바이든 날리면 그걸 보도했던 기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로 알려지고 예, 있어요. 그 기자라서 또 그냥 그 전에도 그런 그 기사 이후에 MBC를 전용기 탑승도 불허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론 보복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그와 또 연관되기도 하고 또 수사를 하는데 기자의 개인 핸드폰과 자택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그리고 네. MBC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그 뉴스룸에는 관련된 자료들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뭐 저기 압수수색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도 나왔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예. 이게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그 이사들에 대한 임명 권한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예. 그런데 아직 그 재판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의혹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 독립된 기구인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언론 장악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게 참 여러 가지 사안이 섞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안? 일단은 그 민주당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수사력 과잉이다 이런 얘기 하면 지금 안 되는 경찰이 거죠. 하고 있는 이거는 겁니다. 경찰이 하고 예, 있는 경찰이 거예요. 하고 예,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저는 어떻게 된 핵심이라고. 거냐 그럼 지금 이거는? 이거는 예.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아. 경찰에게 지금 수사권을 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고발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의원이 있는데 자기 문제로 인해서 무슨 하여튼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가 잔뜩 들어있는 뭔가 서류를 받았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 구의원이 문제를 삼은 거군요. 예, 그래서 그 구의원이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시작점은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예. 자기 개인정보가 담아있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본인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를 들어갔겠죠, 경찰이. 예. 고발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 그 MBC 기자라든지 이런 다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한다고 했겠죠. 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 법원 판사가 발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단계별로 거쳐갖고 법원 판사가 사인해 준 거예요. 오.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경찰이.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갖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과잉이다 어쩌다 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 모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 나의 그 개인적인 예민한 정보가 밖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해코지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면 예. 그거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알 권리로 우리가 예. 처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도 예. 이런 일을 당하면 예.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김현정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정치고위는 이거 경찰이 했어요. 수사권 독립된 경찰이 한 건데 왜 여기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 국민들이 그게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관련된 공공지구권도 그 경찰에서 지금 무혐의 처리하고 불송치 결정해 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초청받아갖고 의혹을 제기됐던 그 경찰을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그렇게 처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일반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 정보와 관련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발언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보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이거는 나의 신상과 관련된 거니까 예. 그냥 그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얼마나 더 멋져 보입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닙니까? 수사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던데. 아니 지금 그 예. 검수완박 법안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지금 무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지도를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매매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의 그 매매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 장관하고 거래했던 그 그랬겠죠. 상대방이요. 그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건데 그걸 예. 가지고 야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로 끝난 거라면 예.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미 이게 제3자에게 예. 위험이 넘어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어쨌든 법 집행을 총괄하는 실세 장관의 눈치를 경찰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렵고요. 한동훈 장관 개인 문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이번에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과거에 뭐 미행했다, 뭐 개인 주거 침입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다. 여러 차례. 근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이 정권의 실세 장관을 위해서 과연 저렇게까지 기능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에 있어서 법 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도 자제해야 돼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있고 예.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저렇게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스스로 자제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제는 없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제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순 의원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또 합리적이시죠. 그런데 또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좌파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혹은 또 김건희 여사 특히 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런 각종 어떤 공격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공격들이 사실 너무 많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만으로 정당원 바라든지 또 자택에서 그 언론이 와서 강제적으로 취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관을 떠나서 어떤 일반 어떤 개인이 좀 방어권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저는 많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뭐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뭐 시도만 됐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더 기다려 보고요.